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 다이어리를 장만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서브 다이어리가 필요하시다든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2024년에 사용할 다이어리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다이어리들을 구매하려고 교보문고를 한 3, 4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속지 하나하나씩 봐보고 고심 끝에 고른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2024년 다이어리 선택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산 다이어리들을 종류별로 분류를 해보자면 데일리 다이어리, 목표 관리용 다이어리, 일기장, 그리고 이런 노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순서대로 데일리 다이어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메인으로 쓰고 있는 제 데일리 다이어리는 바로 레코드 인 더 모닝의 미라클 다이어리고요. 작년 11월부터 써가지고 올해 2월까지 쓰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다이어리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구성 자체가 굉장히 아침 루틴에 적기 굉장히 좋게 나와 있어요. 제가 아침에는 항상 일어나서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확언을 적고 그리고 제 목표 그리고 제 최종 목표를 위해서 제가 지금 해야 하는 거 오늘 해야 하는 단 하나 이거를 여기다가 적어두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감사일기를 또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날 작성을 해놓은 그 투두 리스트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뭘 할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생산성을 아침에 높일 수가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하는 구성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시간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 내가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스스로를 점검할 수도 있고 아침 4시부터 밤 12시까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기록할 때 편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저의 생각들이나 아이디어들 뭐 이런 것들도 적어두기도 해서 더 애착도 많이 가는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이거 저는 옐로우로 샀는데 핑크랑 블루 이렇게 3가지 있어가지고 원하는 걸로 구매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저의 목표 관리용 다이어리인데요. 이게 오른쪽부터 몰스킨 스타벅스 다이어리, 프렐류드 스튜디오 위클리 노트, 그리고 라이프 앤 피시스 먼슬리 다이어리고요. 저는 사실 위클리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위클리보다는 데일리 형식의 다이어리를 선호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위클리 다이어리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목표 달성률이 훨씬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앞서 제가 이제 미라클 다이어리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클리 플랜도 적을 수가 있어요. 저는 위클리 플랜이 있는 다이어리는 좀 잘 못 봐가지고 이번에 여기서 써봤었는데 이렇게 위클리 플랜까지 같이 작성을 하니까 이제 제가 하루가 아닌 한 주 단위로 좀 저의 목표를 길게 보게 되면서 목표나 계획들을 현실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고 목표를 향한 계획 쪼개기가 가능해지더라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일들을 요일별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쪼갤 수 있다 보니까 제 데일리 플랜들도 훨씬 구체화되고 현실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서 실행률이 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몰스킨 다이어리 제가 올해 2024년에 이루고 싶은 가장 큰 목표인 유튜브 성장에 대한 위클리 플랜들을 기록을 하려고 해요. 이것도 보니까 샌드나 카멜 컬러 같은 경우 구성이 다르고 이 블랙 컬러와 위클리에 만년형으로 되어 있어서 블랙 컬러로 프리퀀시를 열심히 모아서 교환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는 요일별로 작성할 수 있는 칸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관련을 해서 좀 메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위클리가 세로형보다 이렇게 가로형인 게 더 좋아서 상대적으로 좀 더 편하게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른쪽에 줄노트 부분도 있어서 이쪽에다가 뭐 저의 생각들이나 특이사항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두기 좋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역시나 종이가 좀 얇아서 잘 비치기는 해요.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 컬러라서 좀 덜 비칠 법도 한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컬러 좀 어느 정도 비치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앞까지는 이렇게 위클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가서 헤비 트래커가 나와요. 헤비 트래커를 저는 한 번도 사실 써본 적은 없는데 있으니까 또 막상 쓰게 되더라고요. 아직 뭐 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습관화를 하고 싶은 그런 습관들을 적으면서 하루하루 실행률을 또 적어가는 그런 맛이 또 있어서 저는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번 스타벅스 몰스킨 다이어리가 구성이 알차서 저는 많이 놀랐고 잘 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프렐류드 스튜디오에서 구매한 다이어리인데요. 이거는 저는 제 운동이랑 식단 관리하는 노트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는 유튜브 성장에 관련된 목표랑 이제 계획을 작성하는 노트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고, 처음에는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스타벅스 다이어리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운동할 때 쓰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용도를 좀 바꿔봤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칸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칸이 이렇게 딱 3개로 이제 나눠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제가 그날 뭐 먹었는지 이렇게 식단을 관리하기 구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다이어트랑 내가 이제 체지방 감량 이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액션들을 해야 하고 어떤 액션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너무 구성이 잘 나와 있고, 옆에 모눈에다가도 이 자세를 하니까 좀 어떻게 하니까 허리가 아팠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유용한 것 같아서 이것도 운동일지로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이게 가격이 6,300원인가? 한 10,000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좀 얇기는 한데 그 구성 자체는 되게 알차서 오히려 처음에 이런 위클리 노트를 작성하는 분들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 다음으로는 라이프 앤 피시스 먼슬리 다이어리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라이프 앤 피시스 다이어리를 굉장히 잘 썼었어요. 특히 이쪽에서 나오는 아젠다 다이어리를 굉장히 잘 썼었어가지고 교보문고에서 50% 할인할 때 바로 덥석 구매를 했고요. 일단 이것도 사실 되게 얇고 심플한 구성이에요. 이렇게 먼저 월칸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12달에 대한 속지가 나와 있고 또 뒤에 가보시면 이런 모는 메모 노트가 나와 있어요. 정가도 6,800원이라서 이것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월별 스케줄러처럼 들고 다닐 수 있으면서 제가 봤었던 다른 먼슬리 다이어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다이어리 날짜별 칸이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제가 중요한 일정들, 목표 관리할 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를 바탕으로 먼슬리 계획을 크게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게다가 이게 PVC 커버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간에 좀 긁히거나 좀 약간 좀 때타거나 그런 것들은 별로 없이 좀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일기장으로는 몰스킨 다이어리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사실 로이텀 거랑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로이텀을 안 사고 몰스킨으로 이제 일기장을 선택을 한 이유는 로이텀은 여기 이제 속지를 보시면은 이쪽 하단 부분에 달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칸들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제가 일기나 이런 걸 작성할 수 있는 칸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칸이 좀 좁고 근데 몰스킨은 한 페이지 이렇게 가득 쓸 수 있어서 쓰고 싶은 게 많은 날도 이제 제약 없이 제가 내용들을 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후기를 좀 더 찾아보니까 몰스킨이 종이가 얇아서 좀 부푸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부풀어 오르는 그런 다이어리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마침 몰스킨 몇몇 컬러가 할인을 해가지고 가격에 민감한 저는 바로 몰스킨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할인을 하고 있던 컬러가 빨간색 빼고 블랙이랑 네이비랑 이렇게 그린 3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은 이미 있고 네이비 같은 컬러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좀 더 비교적 산뜻한 그런 그린 컬러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예뻐서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뒤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들도 있어요. 아마 이거는 로이텀에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있으면 잘 쓰실 것 같고 여기 안에 수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이어리는 아니지만 이번에 로이텀 독서노트도 같이 구매를 하게 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몰스킨, 로이텀 이렇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정말 많이 찾아봤었는데 아무래도 로이텀이 몰스킨보다는 종이가 조금 더 두꺼운 편이라서 독서노트 같은 데 더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내지가 두꺼워서 펜 자국이 좀 덜 비치다 보니까 만년필 쓰시는 분들한테도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만년필을 언젠가는 또 써보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로이텀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비치기는 하는데 오히려 몰스킨이랑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비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푸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써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침 이때 컬러가 이게 자주색 빨강색 같은 거 40%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빨간색이랑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쁜 컬러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매를 해봤고요. 저는 이렇게 민트 컬러랑 레드 컬러를 가져오긴 했지만 보시면 연보라라든지 옐로우라든지 네이비나 그냥 청록색 같은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몰스킨에 비해서 로이텀이 색상 선택의 폭이 좀 넓어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날짜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날짜를 이제 직접 쓰는 그런 칸이 있고 칸 밑에는 바로 줄글을 써내려갈 수 있어서 심플하면서도 노트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는 노트의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로이텀도 속지 같은 경우는 줄이나 아니면 무지 아니면 정말 모눈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트도 사실 이게 두 개가 얇은 건데 이 스타벅스 다이어리 정도 되는 그런 두꺼운 버전도 있어요. 사실 가성비를 생각하면은 좀 두꺼운 거를 쓰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얇은 거는 좀 더 빨리 쓰니까 빨리 이걸 다 작성을 하다 보면 내가 이 노트를 완성했다 라는 그런 희열감이 좀 빨리 들 것 같아서 성취감도 좀 빨리 느끼고 좀 제가 습관이나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동기부여가 좀 더 빨리 될 것 같아서 일단 얇은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이어리는 컴포지션북 포켓노트 브라운 라인 노트예요. 이거는 정말 딱 손에 잘 들어오는 한 손에 잡히는 그런 포켓 사이즈고요. 핸디하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어떤 가방에 넣어도 사실 대부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실용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컬러로 가져왔지만 원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검정색 바탕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노트도 있고 표지는 굉장히 다양해서 취향별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속지 스타일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줄 노트로 되어 있는데 무지나 아니면 모눈 이렇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또 사이즈는 작아도 이렇게 끈으로 고정을 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부풀어 올라도 좀 상대적으로 예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포켓노트에 대해서는 전혀 구매 의사가 없었던 그런 상태였었는데 거인의 노트라는 책을 보고 1월 1일 날에 바로 보자마자 구매를 했어요. 거인의 노트에서 보면은 만능 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들고 다니면서 일이나 일상들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 감정들 같은 거 다 적어두고 나중에 집에 와서 본인의 진짜 그 메인 다이어리에 적어두는 걸 또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보면은 평상시에 갑자기 뭐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아니 점심 먹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적어두면은 완전히 제게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다이어리들은 다 무겁잖아요. 무거워서 또 안 들고 다니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겉표지도 예쁜 게 많고 안에 내지도 딱 심플해가지고 가볍게 쓰기 좋은 다이어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2024년 제가 사용할 다이어리들을 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 연초에 에너지가 생기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다이어리를 구매할 때인 것 같아요. 올해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니까 이 다이어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내지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봐보면서 뭐가 좋을지 고민도 해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작년 한 해를 그렇게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엔 조금 더 힘을 내봐야지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가끔 사면서도 이거 과소비 아니야? 하면서 좀 묘하게 현타가 오기도 하는데 다이어리는 한 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거니까 저는 유독 다이어리를 쇼핑할 때 가장 많이 설레고 기쁘더라고요. 아직 다이어리를 장만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다이어리가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든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2024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